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 전쟁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첨단 기술의 심장부에는 작은 반도체 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칩 하나가 두 초강 대국 사이의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되고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 반도체 칩들은 단순한 전자 부품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흥미진진한 기술 패권 경쟁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H20이라는 반도체 칩이에요. 이 칩은 엔비디아에서 개발된 것으로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 프로세서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계되고 대만의 TSMC에서 제조된 이 칩은 원래 중국의 기술 기업들에게 대량으로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130만 개가 중국으로 수출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전면 차단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바로 인공지능의 전략적 중요성에 있어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좌우하는 생존 게임이 되었거든요. 인공지능 기술을 먼저 장악하는 국가가 향후 수십 년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차단한 것은 바로 이런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중국이 첨단 AI 칩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급속히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만찬을 가졌고 며칠 뒤 엔비디아는 H2 칩의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많은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트럼프의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결정이 미중 AI 경쟁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까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AI 경쟁을 자동차 레이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최고 성능의 레이시카를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 있어요. AI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며 유망한 AI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죠. 흥미롭게도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의 레이싱카가 실제로 더 빠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싱카의 진짜 성능은 엔진에 달려 있어요. AI 분야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칩이죠. 손톱만한 크기의 실리콘 조각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고 이들이 전기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복잡한 AI 연산을 수행합니다. 수십만 개의 이런 칩들을 연결하면 거대한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중국도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자국 기업들이 나름 괜찮은 AI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AMD 같은 미국 기업들이 만드는 칩의 성능에는 여전히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0년대에 미국이 AI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칩 기술의 우위 덕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도 자유롭게 칩을 판매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크게 뒤처지지는 않았어요. 양국 간의 기술 격차는 존재했지만 극복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쟁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무렵부터 미국 정부는 AI 경쟁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AI 기술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미 발목을 잘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이 선 거죠.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칩 정책을 담당했던 크리스 맥과이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가진 유일한 분야가 바로 하드웨어입니다. 중국의 발전을 늦추려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미국산 장비를 사용해서 칩을 생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22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기업들이 최고 성능의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조치들의 효과는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며 개구리를 삶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었고 중국은 이를 피해갈 방법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새로운 세대의 칩이 출시될 때마다 미국의 AI는 한 발 더 앞서 나갔지만 중국의 AI는 구형 미국 칩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칩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런 수출 통제 정책은 정말로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미국의 칩 제조업체들, 특히 업계 1위인 엔비디아였어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는 비디오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엔비디아의 GPU가 AI 모델을 구동하는데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2023년까지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용 칩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훨씬 사용하기 쉽고 성능이 뛰어나거든요. AI 정책을 연구하는 그레고리 앨런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최고 성능의 칩도 엔비디아보다 약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평가합니다. 바이든의 수출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22%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제재 이후에는 이 비율이 13%로 급감했죠. 이런 매출 타격을 해결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정말 천재적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각각의 AI 칩은 두 가지 핵심 지표로 평가됩니다. 바로 연산 성능과 다른 칩들과의 통신 속도죠.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이 기준치를 넘는 모든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는데 여기에는 엔비디아의 최고급 제품들도 포함되었어요. 그러자 엔비디아는 H100이라는 자사의 플래그십 칩을 가져와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H800이라는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AI 기업들은 이 H800을 가능한 한 많이 사들였어요. 최고 성능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중국산 칩보다는 훨씬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한번 규제를 강화하자 엔비디아는 또 다른 새로운 칩인 H20을 설계했습니다. H20은 연산 성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매우 빠른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했어요. 중국의 AI 기업들은 다시 한번 가능한 한 많은 H20 칩을 구매했고 일부는 밀수를 통해서라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2025년까지 중국은 주로 이런 엔비디아 칩들 덕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어요. 딥시크라는 중국 AI 기업이 개발한 모델이 오픈 AI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죠.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H20의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새로운 우회 칩을 만드는 대신 CEO 젠슨 황이 트럼프에게 완전히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는 이 논리에 설득되었죠. 트럼프 행정부와 엔비디아가 제시한 중국 칩 판매 재개의 논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국의 AI 칩 시장 규모는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미국이 이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수출에도 도정이 되고 정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논리는 좀 더 복잡하고 전략적이에요. 중국 개발자들을 미국 기술 생태계에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젠슨 황은 중국의 H2를 판매하는 것이 일종의 함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 H20이 시장에서 가장 우수한 칩이라면 중국의 AI 기업들은 자국산 칩 대신 이 칩을 구매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더 나은 칩을 개발할 동기와 자원을 잃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칩 기술 발전이 지연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핵심입니다. 미국이 더욱 발전된 칩으로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중국의 AI 산업은 미국 칩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 칩에 중독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미국의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동안
중국은 항상 몇 발짝 뒤처진 상태로 남게 되고 결국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계획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의 AI 기업들은 도움을 받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전략의 핵심 아이디어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계획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이 뒤처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이미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업들이 중국산 칩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결국 AI 분야에서 완전한 자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중국산 칩이 엔비디아만큼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적어도 실용적인 수준으로는 발전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중국은 엔비디아에서 벗어날 겁니다. 바로 여기에 트럼프 계획에 가장 큰 함정이 있어요.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칩에 중독되는 것을 막는 대신 중국이 자국 반도체 기술이 따잡을 때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H20은 결국 중국이 미국산 칩 없는 미래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훨씬 더 발전된 칩을 판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칩이죠. 블랙웰 또는 B30은 H2보다 12배 더 강력하고 11배 더 빠른 성능을 자랑합니다. 만약 이런 칩까지 중국에 판매된다면 중국이 미국을 쉽게 따라잡고 능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은 무역 협정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블랙웰 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흥미롭게도 중국은 자국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국산 칩이 H2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째, 중국 정부가 자국 AI 기업들에게 중국산 칩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하는 협상 전술일 수도 있죠. 만약 트럼프가 양보한다면 중국의 AI는 정말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분석가는 최첨단 미국 모델만큼 좋은 중국 모델이 미국 모델과 거의 동시에 출시되거나 더 나은 모델이 출시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컴퓨팅 우위를 낭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지금은 AI 경쟁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국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질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할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기술 패권을 둘러싼 이 거대한 게임에서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